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를 비롯해서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반기에 셀트리온 형제들이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금방 알려드렸듯이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안 그렇지만 추세 전환과 턴을 자꾸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리기보다는 꾸준히 더 잘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파업 얘기가 좀 있죠. 근데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까요? 뭐 크게 밀리진 않죠. 그죠? 언제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파업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밀릴 줄 알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기아나 이런 친구들도 보시게 되면 사실 기아차는 조금 가파라도 높아요. 20kg 높아서 항상 리스크 있게 봐야 돼요. 현대차보다는. 뭐 아진산업이나 이런 그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밀리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체 월봉 바닥권에 있어요. 대바닥에 있어서 지금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원체 크게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시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그냥 월봉 대바닥권 막 그 대우부품이나 폴라리스 세원처럼 완전 바닥권이죠. 특히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 폴라리스 세원이 가격이 이랬거든요. 물론 유상증자에 대한 그 악재로다가 어차피 지금 우하향 중이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주가들이 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모아놓으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크고 대유에이텍 같은 친구 좀 더 떨어져서 만약에 코로나 때만큼 왔다 그러면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적인 거예요. 자, 대유 AP 같은 친구도 추세 깼죠. 지금 제가 아까 알려드린 추세를 안 깬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깼고 코로나 때만큼 밀려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냥 너무 겁내지 말고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을 거면 좀 적당한 금액 실어다가 딱 묻어놓고서 오래 기다리면 6, 7개월 이상 기다려야 대신 기다리면 아마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아요. 우리 캠시스가 강하죠. 유일하게 캠시스 같은 친구들이 전혀 추세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예 추세 이탈 안 해요. 보통 대유AP라든가 뭐 폴라리스 세원이 됐든 아젠산업이 됐든 우리산업이 됐든 대우부품이 됐든 다 추세 이탈했어요. 제가 추세 이탈했다는 얘기는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거나 20개월선을 깼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캠시스는 아예 안 깨요. 캠시스는 아예 자체적으로 5개월선 자체를 안 깨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이 주식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깨지 않아야 될 60주선이 잘 있죠. 추세 이탈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잘 올라가고 있죠.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들어오는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지상이 되고 얘가 지상권이 되고 지하권이 되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있었는데 이 공간에서 누군가가 한번 빵 때려놓고 다시 눌러주고 가는 거라 이 공간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날마다 뛰는 거 아니에요. 이틀간 급락했어요. 이날 8%, 또 금요일날 5% 엄청 급락했어요. 엄청 급락했다가 오늘 뛰는 거예요. 느낌 막 매일 뛰는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많이 좀 자리만 그러니까 5개월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네오호트나 상신브레이크 네오호트는 어차피 알려드렸죠. 이렇게 20개월선이 가파를 때 깨게 되면 어차피 위험해요. 지금 60개선 깨고 있고 대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방으로 좀 열려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상신 브레이크 같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많이 깨서 월봉에서 보면 코로나 때만큼 오지 않고 있지만 심하게 밀리면 전도 올 수 있긴 해도 저번 달 저점만 깨지 않으면 상신 브레이크라든가 S&T 모티브도 월봉에서 이 정도면 전 바닥권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물론 진짜 코로나 때만큼 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폭락하면 모르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어쨌거나 지금도 폭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아니면 그래도 한국 S&T 모티브가 됐든 성창오토텍이 됐든 KBI메탈, 태양금속 이런 우스MS 특히 우스MS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유일하게 코로나 때만큼 밀렸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시장만 살아나면 반드시 좋게 다시 잘 반등해 주거나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 차트가 굉장히 안 좋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가 멈춰주질 않아요. 지금 안 멈추죠.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개인도 같이 이제 합류를 했고 코닥 시장도 이제 코닥 시장은 유일하게 이상하게 개인분들이 계속 사요. 원래 그 개인분들이 코닥 시장에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코닥 시장을 더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심하게 밀리는 게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바로 신용 미수 막 이틀 미수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많이 급락했으니까 이틀 만에 반등하겠지 이러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더 크게 한 번 더 급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신용이나 미수를 쓰지 말고 현금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현금으로 당연히 매달 매달 단단히 모아나가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고. 자,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이제 혼다 소니카 관련주거든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때 제가 이제 뛸 때 차익 실하실 분들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원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 지하권으로 들어왔고 추세가 깨졌습니다. 또 깨졌죠. 그러면 이전 바닥까지 다시 올 수는 있는데 이제 손절 못했다면 손절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자, 변곡점 자리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가 신용이 많진 않은데 근간에 혼다소니카 관련 이슈가 뜨면서 순간 신용이 확 실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신용 물량이 전체 많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9만 주, 10만 8천 주가 순간 확 들어오면서 이 물량 떨궈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며칠간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리고 신용 물량이 확 들어오면 세력이든 외국인은 누가 됐든 한번 심하게 떨어뜨려요. 그럼 당연히 이틀 미수를 쓰거나 이러신 분들은 매도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신용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신용 부분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줄어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인데도 또 요새 하루도 시장 살아나니까 갑자기 신용 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신용 물량이 많은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NCN이 많이 밀리죠. 저 NCN 엄청 좋게 보고 있었는데 월봉 바닥권이었거든요. 야, 여기서 다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 밀릴 수 있고 추세를 언제 깼냐면 이번 달에 딱 시작하자마자 5개선 그냥 밀고 내려왔고 전저점 깼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5개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저도 NCN을 좋게 보고 있다가 딱 5개선 깨면서 위험하구나. 근데 넥스트 칩이 이 넥스트 칩 상장하자마자 더 심해요. 그죠? 상장하자마자 넥스트와 주가 같이 움직이죠. 이 친구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장까지만 올라왔고 막상 상장 이슈가 딱 터지니까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소나기를 피해가야 되거든요. 저 급하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물론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도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이것만 잘 극복하면 증시가 살아날 때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단지 지금은 지수가 원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팔고 떠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고 인과리 통뼈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좀 피해 가는데 단지 바닥권에서 매달 꾸준히 모아 나간다거나 잘 모아 놓으면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들은 좋은 시세나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어요. 대형주 좀 볼게요. 대형주를 좀 보면 자, 삼성전자 먼저 볼까요? 삼나노 양상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오늘도 신저점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60개선을 깼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가격은 위험하면 한 53,000원대, 52,000원대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제발 돌아나갔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돌아나간다고 저가 돌아나가는 게 아니죠. 누군 주식의 상승가를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불가능한데 역시 60개선 깬 게 약간 리스크는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반등은 해주고 있지만 역시나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 추세의 전환과 턴은 완벽히 돼 있지 못했다.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냥 이런 친구들로 단기나 스윙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절대 몰빵하지 마요. 특히 우하향일 때나 월봉 초고점일 때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배당도 받고 나중에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수익을 줄 건데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무조건 싸게 사서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예전에 8만 전자 막 갔을 때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이 비싼 거죠. 근데 지금은 싸다.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 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것 같은데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위험한 자리까지 왔어요.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변곡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직 여길 안 온 거예요. 월봉에서 보면 여기죠. 삼성전자는 여길 안 온 거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 왔어요. 왔으면 이번 달 종가상 얘를 깨면 안 돼요. 꼬리는 다시인데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다행히 지금 이것저것 지켜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카카오도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입니다. 월봉에서 완전히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 하나 거놨다고 그랬죠. 20년도 10월달 자리가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65,000원대거든요. 이걸 깨게 되면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싸다고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거나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줄 때까지는
약간은 피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삼성 SDI도 엄연히 추세 깨고 있죠. 특히 월봉에서도 지금 추세가 우하향인데다가 제가 이때 반등했을 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은 추세 전환 턴이 안 됐고, 이제 이전 저 바닥 저점이 얼마냐면 46만 원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를 완전히 깼습니다. 완전히 깼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줘야 되는 5주선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특히 변곡점 자리 있죠. 여기도 깼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저 지지선이었거든요. 저번 주에 깼다고 그랬죠, 제가. 깨면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이전 바닥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네이버는 자사주 매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죠. 역시 월봉에서 엄연히 추세 우하향인데 수급 개월선인 60개월선을 깨게 되면 확 밀려요. 이 자리를 잘 보고 계시고, 자, 주봉에서 저번 꽤 오래된 저점, 그러니까 22만 7천 원대를 하지 않는 걸 확인해야 돼요. 주봉에서도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역시나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네이버도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LG화학의 주가도 좀 추세를 깼죠. 사실 이 친구가 추세를 저는 해놨었어요. 해놨는데 그냥 있으면 깼고 다시 깼기 때문에 이전 바닥까지 밀릴 수 있어요. 특히 그 LG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이 밀리고 있는데 그 투자권에 대한 약간은 보류 얘기가 있죠. 그러면 수급이 깨지고 불안해서 밀렸는데 앞으로도 예전 저점 지켜준 가격들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변곡점 근처에 심하게 밀리면 43만 원대까지 와요. 이런 자리를 주고, 만약에 이런 친구들 매수하려면, 대형주 매수하려면 하루하루 승부 못 나요.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지금부터는 꾸준히 모아나가도 돼요. 한 번에 사지 말고 매달 그냥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 이런 게 좋아 보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있었어요. 제가 깼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밀려요. 그래서 박스권 이탈하자마자 주식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추세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엄연히 깼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굳이 LG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겠다, 한 번에 사지 말고 매달 이 친구도 그냥 월급 타면 조금씩 모아가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3, 4년, 4, 5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두산에너비트는 제가 이따 원전 전기할 때 볼게요. HMM도 엄연히 안결자리 자꾸 깨고 있죠. 특히나 저번 달에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될 20개선 이탈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20개선이 같아를 때 깨게 되면 무조건 추세가 깨지고 이전 바닥까지도 올 수 있어요. 위험성 있는 거예요. 특히 변곡점 자리도 깼죠. 모든 주식은 추세를 순응한다고 그랬죠.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지금 간신히 지켜주는 거예요. 5선 이탈하고 있는데, 이거 변곡점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 바닥이 오고 추세는 엄연히 깨져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도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보다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HMM을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일봉이나 주봉에서 만약에 지켜주면,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봉에선 많이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셨다가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내가 장기를 끌고 갈 때는 HM은 장기 투자인데 그러면 이런 데서 장기 투자지 여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자리가 높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고 내가 살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권에 있을 때 장기 투자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조정에 들어왔는데 저번 달에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을 깸으로 인해서 우하향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LG전자도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단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주가는 좀 싼 편이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 못 틀어놨죠. 추세 전환과 턴은 안 돼 있는데 그냥 단지 이전 바닥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거니까 85,600원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깨지 않은 자리에서 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형주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대형주들 자꾸 하고 싶다. 만약에 지금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기회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대형주답게 바로 막 V자 반등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조금씩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 그냥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샀으면 다음 주 좀 더 사고 그 다음 주 좀 더 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면 한 달 계획을 갖고 사든가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이 대형주들은 딱 맞아요.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원전주가 그나마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보게 되면 20개선을 자꾸 훼손해 주려고 하죠. 훼손하면 안 돼요. 저번 달에 지켜줬고 20개선 가격이 18,200원인데 근처에 와 있어요. 깨게 되면 또 어디가 오냐?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자리를 다시 깨게 되면 이렇게 항상 15,200원대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마지노선을 최소 마지노선을 15,200원대를 보면 맞아요.
자, 주봉에서 5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 깨지 않아야 되고 5주선의 가격이 18,190원, 즉 18,200원대 이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해서 15,200원대가 맥심이라고 만약에 주산 NLP들이 사고 싶다. 오늘 사는 거죠. 20에서 깨면 바로 선다. 이건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도 절대 20에서는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좋아요. 깨게 되면 추세가 많이 무너지니까 15,200원대 이탈하지 않는 거를 꼭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15,200원대를 깨지 않는 걸 확인하고 보는 게 좋아요. 저 자리가 마지노선이 제일 짜요. 대량이 제일 좋고. 저 원전 관련주 중에서 원전 기술도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원전 관련주 중에 우리 기술 같은 친구들이 20기어선 근처가 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주봉에서는 추세 돌려놨는데 일단 60선 같은 데 앉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5주선 가격이 2,100원대이기 때문에 2,100원, 2,200원만 안 깨면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역시나 다시 한번 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는 5주선 같은 자리에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일하게 한전 KPS 위치가 월봉에서는 좀 낮아요. 위치가 좀 낮기 때문에 당연히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이 친구도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이거 딱 깨면 손절할 각오하고 한전 KPS는 좀 중장기로 봐야 돼요. 중장기로 보면 월봉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부터 꾸준히 매수하면 다른 원전주하고는 틀려서 수익을 잘 줄 수 있습니다. BHI가 강하죠. 제일 추세가 이뻐요. 월봉에서도 5개월선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고 잠깐 찍고 갔는데 자 주봉에서도 꽤 잘 올라가죠. 근데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서 꼭 매수하려면 내가 BHR 지금 중장기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들죠. 중장기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싸게 사서 이제 쭉 들고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갈 거면 일봉에서 5일선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내가 한번 사보겠다 사셔도 되는데 절대 5개월선 깨지 않는 단기적인 성격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전기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재능선이 굉장히 강했네요. 그죠? 자, 광명전기를 볼게요. 전기주들이 유일하게 시장이 약한데도 강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광명전기가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깨면 안 되거든요.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와요. 그래서 굳이 살려면 20개선 근처 대단한 자리 굉장히 좋고 특히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짧게 대응할 땐 60선 깨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60주선 깨지 않는 한 난 들고 가겠다. 가격이 2,960원대가 되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광명전기는 또 한번 뛸 수 있고 일진전기도 흐름이 좋죠. 일진전기도 월봉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 친구도 먼저 전기주도 추세가 좋아요. 월봉에서 5개선이 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지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이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제가 굳이 하려면 5일선 근처에 사라고 그랬죠. 5일선 근처 하면 딱 수익권이고 지금부터도 최소한 5일선 정도는 이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릉전기가 정지가 당했네요. 왜 정지당했을까? 변동폭이 엄청 셌나요? 음. 30분 정도 지나야 풀리겠네요. 지금 보면 야 대박인데요. 대릉전기를 예전에 중장기로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큰 돈 벌었겠다. 매출액 대비 109%의 그 수주 공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주가가 확 급변동할 수 있으니까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역시 차트죠. 대릉전기가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거든요. 이때부터 대릉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시장이 무너져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가 60개월선 사실 이게 60개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물론 뚫었으면 이제 깨진 않아야 되는데 저 뚫었다가도 깨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냥 100% 그러니까 차트가 제가 차트라는 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60개선을 뚫어주고 위야 이땐 얘기는 제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더랬죠. 잠시만요. 따라서 60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 자체가 벌써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한 거고 일단은 8,000원까지 보이죠. 한번 땅 떴을 때 8,000원까지 보이는데 여기가 매물대예요. 중기적으로. 제가 예전에 1차 목표가 정도를 7,100원 60개월선 정도를 제시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까지 가지 않을까?
30분 뒤에 한번 보자고요. 그냥 봐야 되고. 세명전기도 제가 이 친구가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낮은데 이 정도면 코로나 때도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서 좀 잘 올라갈 수 있고, 어째 싸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 해야죠. 전기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세명전기도 먼저 바닥권에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우리 멤버님들이 재룡전기를 많이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재룡산업, 재룡전기는 이제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재룡산업의 위치도 원체 낮다고 그랬죠.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역시나 오늘 급등해주고 있고, 여기 정도까지가 목표가죠. 딱 목표가 찍었네. 재룡산업 위치 지금 낮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하면 좀 그렇지만 또 눌림목 주거나 이럴 때는 좋고, 재룡전기가 예전부터도 뭔가 계약을 자꾸 하고 다녀요. 그죠? 이 친구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이제 이때부터거든요. 자꾸 뭔가 계약을 하고 꼬리를 달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게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친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의 멤버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한 종목 정도는 비중에 50% 정도 실어놓고, 꼭 재룡전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세명전기 같으면 뭐 여기서 한 비중 50% 실어놓고 내비두는 거예요. 주식 싸잖아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시장 무너지든 5, 6개월 꼭 참고 있을 각오하고 들어가면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런 자리에 가기 때문에 60, 70%의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재룡전기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룡전기 얘기할 때가 월봉 바닥 여기 있을 때거든요. 물론 이때 한번 그렇게 크게 움직였겠냐고, 그죠? 당연히 안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월봉 바닥에서 어느 정도 목돈을 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얘기가 좀 있는데, 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화전기가, 저기에 진출한대요. 배터리 사업인가 뭔가. 한번 볼까요? 상한가를 그냥 갔습니다. 약간 신사업 진출 얘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이화전기 같은 친구도 예전에도 앞에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상한가가 뛰고 눌림목 주고 또 뛰고. 개인들 털고 가는 거죠. 월봉 H가 낮죠. 그러니까 주식은 월봉 H만 낮으면 좀 잘 믿고 기다리면 잘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어서 아직은 이화전기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KBI 메탈도 이 정도면 월봉이 꽤 낮은 거예요. 12 물량, 전환사치 물량이 1,700원대 저점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역시 KBI 메탈도 전기차 관련주이자 전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가온전선은 좀 밀리긴 해도 지금 좀 끼가 있어요. LS 행보가 좋다고 그랬죠. LS전자의 자회사인데 당연히 추세가 좋게 잘 흘러가고 있고, 월봉에서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가온전선도 한두 번 뛸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 무너지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 이런 과정들을 잘 버텨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한전선이 좀 걱정이네요. 주봉에서 이수선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이 친구 제가 이수선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깨고 내려오면, 물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종가를 봐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내려오면 다시 바닥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전 저점 있죠. 이게 1755원이에요. 5원 남았고, 이거 깨게 되면 바닥으로 확 떨어져요. 예전에도 이 정도는 잘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기 전선은, 원전 전기 전선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쁘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깨게 되면 급락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하셔야 되고, 대원전선은 이미 떨어졌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벌써 가장 강력한 20개선을 깼는데, 역시 이전 저점 더 이상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우리나라 종목들 추세 다 깼어요. 추세를 유지해주고 지켜준 종목들이 어차피 많진 않아요. 꼭 뭐 이 대원전선만 그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다 추세를 많이 깼다고 보면 돼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이쁜 거예요. 아직 선 하나 거놨거든요. 그런데 변곡점이나 60개선만 안 깨면 다 또 한 번 뛸 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엄청 이쁘기 때문에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기주 관련해서는 현대일렉트릭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약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5개선 근처가 오면 매수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주봉에서 5선 근처죠. 딱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저점이 매수 타임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일봉에서 21선 근처. 이 친구가 순간만큼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건 없어요. 근데 꾸준히 우상을 유지하죠. 예전에 재룡전기도 막 엄청 급등급락은 없었는데 꾸준히 잘 올라갔듯이 아마 LS일렉트릭도 그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산에너지 같은 친구들이
15,2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우리기술 BHI 같은 데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월봉에서 다 우하향 중이거든요. 사실은 한전기술이 됐든 한전산업이 됐든 해서 좀 조심해서 좀 피해 가는 게 맞고 재룡전기가 좀 궁금하네요. 그죠? 12시 4분에 풀리나요? 어차피 그 이상 진행할 거라 이 6월달 고용지표가 나올 거예요. 8일쯤 나오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주식에 영향을 줄 거라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한번 그때 보자고요. 제가 매일 시장을 살펴보니까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중단으로다가 2분기 차량 인도가 18% 급락했죠. 주가가 급락한 게 아니라 차량 인도분이 18% 정도 급락을 했어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안 좋죠. 잠깐 시간별 좀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코스피는 개인이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세죠. 야, 코닥 시장이 그 개인들 매수세가 줄지를 않아요. 줄어야 되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죠?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붐이 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만큼 붐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잠깐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개미들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연하죠. 뭐 시장이 뭐 좋은 일이지. 저래도 그죠? 저래도 뭐 이렇게 그 시장이 맘 편하게 보기가 힘들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요즘 주식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막 전화번호 걸어놓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이러신 분들 힘들지 않을까요? 주식은 함부로 단언하면 안 돼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상투고 올라간다고 막 이거를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맞춰, 그죠? 불가능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 제품 산업화 양상 소식이 있네요. 잠깐 볼까요? 뭐 양산을 하든 신소재 사업을 하든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아요. 테라사이언스 얘기가 있네요. 478억 원 규모의 테라테크노스 지분을 포스코홀딩스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시가는 좋았는데 하루 종일 떨어지네. 역시 뭐 추세가 그죠? 추세가 안 좋아. 깨져 있어. 10세 미디어의 자사주 얘기, 취득 얘기가 좀 있네요. 이 정도는 약하죠. 좀 100억씩만, 50억씩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세 미디어도 예전에 그 메타버스 관련 유시였거든요. 이 살 필요가 없어요. 왼쪽 산, 오른쪽 산, 그죠? 20개가 되게, 이 친구는 어차피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우하향의 길을 걷는 종목이에요. 원체 앞전에 많이 세력분들이 많이 얌얌하셨다고 보면 어차피 우하향 종목이라 자사주 매입을 하든 어쨌건 저쨌건 간에 많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고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풍력, OCI가 많이 떨어지네요. 태양광 분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그죠? 미국 대법원 그 얘기가 있긴 한데 어제 그동안 또 잘 올라오긴 했어요. 어찌 보면 장에 들어온 조정인데 오히려 좋은 자리들이 왔죠. S에너지는 안 그래도 5개선까지 오길 바랬는데 왔고 SDN도 5개선까지 밀렸습니다. 2,480원이죠. 5개선까지 왔을 때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GNC, GNO는 바닥권이고 현대노스솔루션도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목표가죠. 오히려 20개선 근처가 오면 이 친구는 한번 신경 써서 볼만해요. 자, 신성이엔지도 언제 다바닥까지 떨어졌고, 그죠? 다시 왔네. 바닥 오면 생각해 볼만해요. 자, 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수는 뭔 뉴스가 떴을까요? 하락률 상위. 오늘 태양광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죠? OCI도 추세가 언체 이쁘고 좋아요. 그냥 지금 좀 밀리긴 해도 역시나 5개월선 같은 자리면 깨지 않으면 하루 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 특히 20일선 안 깨면 내일부터는 반대 유지할까 싶은데 당연히 깨면 안 돼요. 밀릴 수 있고. GS글로벌 석탄 관련주. 그렇죠. 유니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친구는 잘 알려드렸죠. SDN이 걷던 길 올라갔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240 맞고 떨어지고 옆으로 가고 올라가고 SDN이 예전에 제가 이런 길을 걸었다고 그랬죠. 이게 되면 예전에 급등하기 전에 똑같아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게 급등했다가 누군가 여기 샀겠죠. 그죠? 고점에 물렸겠지. 그죠?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갔죠. 이때 땅 뛰고 그냥 딱 날아갔는데 이렇게 대락률이 좀 있다는 얘기죠. 유니슨도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역시나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눌림목 주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눌림목 주고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횡보하고 다시 뛰는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살아나는 좀 시간이 이제 걸리겠죠. 그죠? 맨날 맨날 급등하면 좋은데 쭉쭉쭉 올라갈 수만은 없죠. 그죠? 금방 SN을 앞에 해드렸어요. 자, 태용을 좀 보게 되면 역시 240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240일선 깨지 않는 자리는 매수할만 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안 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올라오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주봉에서 일단 강력한 수급선 60선이 있죠. 재룡전기가 60개선 위에 있듯이 역시 태용도 60선 위에 있어요. 이것만 깨지 않으면 태용도 한번 뛸 것 같고 CS 베어링이 급락했는데 급락했다기보다는 이쪽 많이 올라갔어요. 순간 쫓아가 사신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때 상한가 가고 이날 56%가 올라왔는데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조정이 당연히 오는 거고 왔을 때 깨지 않을 자리가 있다 그랬죠. 딱 20개선.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되고 20개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딱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양광 풍력이 오늘 세게 조정이 들어오긴 했네요. 그쵸? 쭉 볼게요. F-A가 있네. 제가 예전에 F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뭐, 충전 사업, 충전 보관함? 이게 많이 수주가 있는가 봐요. 그죠? F가 어디까지, 무슨 뭐 보려면 어디까지 떨어졌나를 봐야 돼요. 아, 대바닥 찍었네. 그죠? 수주를 받아도 뭐 전혀 호재가 안 먹히죠. 이날 18%대 많이 올라갔네. 5일선만 안 깨면 되겠다. 그죠? 5일선만 안 깨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포스닥은 연저점을 다시 쓰려고 하고 있고, 이하전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인트론도 강할 건데, 그렇지. 같이 움직여요, 이 친구. 아, 진짜 완전히 깨졌네. 이거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추세를 많이 깨는 거. 임상 추진한다는 얘기만 너무 무섭긴 하거든요. 나이백이 펩타이드 조직 재생 바이오 소재 하반기 임상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백? 돌아서긴 했는데, 이거 너한테 세력분들이 많이 올린 종목이라 그냥 단기 반등 정도 보는 게 맞아요. 장기로 가지 말고 단기 반등. 뛰면 20개월선. 가격이 한 3만원대. 3만원대까지 보는 게 맞고. 주봉에서 이선 깨면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깼을 때 손절해야 되고. 오다이노 칩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네. 잠시만 보고 갈게요. 신용 물량 때문에 그래. 저거 털어내느냐. 이 친구가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자기 혼자 세게 밀려. 아무래도 바닥 다시 오겠다, 얘. 더 살까? 보면, 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신용 물량 자체가 크진 않은데, 신용 물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크게 밀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 업계에 부는 바람, 수혜주를, 전기주를, 전선주, 저희 구리 관련주로 보라는데, K발 배터리 구리 관련주. 증항기금이 뭘까요? 반대매매 조치 완화에도 증항기금을 마련해달라는데. 증시 안전자금, 정부에서 준비한 증시 안전자금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다가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듯이 좀 그 증시를 좀 방어해달라는 좀 이런 얘기가 되죠. 그죠? 잠깐만 5분만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 쉬면서 광고 잠깐 나갈 거예요. 네, 광고 잠깐 나갈 거예요. 광고 잠깐 나가고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네, 화장실 갔다 와야 돼가지고.
다시 볼게요. 빨리 왔어요. 어, 재령전기가 아직 안 풀렸나요? 7,500원대. 예, 재령산 많이 뛸 거예요. 확실히 주식은 언제 뛸지 몰라도 바닥에서, 월봉 바닥에서만 좀 사놓으면 저희 수익을 줘요. 꼭 재령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전체로 바닥에 있는 게 많아서 나중에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시장이 좀 힘들지만 나중에 다 좋은 수익 줄 수 있고 월봉 고점에 사지만 않으면 돼요. 풀렸나요? 아, 풀렸는데 저기 걸렸구나. 변이 걸렸구나. 웬만인지라도 좀 알려드릴게요. 재형전기 지금도 많이 들고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웬번이라도 알려드리거든요. 아까도 아침에도 이 수젠텍 얘기도 좀 해드렸고 재룡전기도 흐름 잘 보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오전에도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보란 얘기예요. 멤버님들한테는 따로 알려드리고 이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이 커뮤니티 글을 꼭 봐야 돼가지고 시노팩스 흐름도 꾸준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또 밀렸나? 시노팩스 흐름도 전혀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오늘은 조정 받고 있죠. 그죠? 또 살아날 거예요. 그 친구들도. 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 친구? 아직 거래까지는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죠? HLB 그룹주들이 저번 주에 20주선을 딱 회복하면서 추세 전환과 턴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한 거예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야 되는 거고 돌파해줄 자리는 돌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기주들이 전체로 다 강하네요. 역시 전력설비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재능전기 왜 이렇게 안 풀려, 지금? 이대로 상한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일단은 목표가가 월봉점 고점이 되는데, 여기거든요. 최고점이 8,130원이기 때문에 8,130원 돌파 여부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8,130원 찍는 순간 훅 날아가요. 아, 이 친구 10분 다닐까, 이거 30분 다닐까, 10분 다닐까에 걸렸어요? 이게 계약권이 커요. 매출액 대비 100%가 넘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뉴스 보고서. 하여튼 그동안 뭘 계약을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요. 알려드렸죠, 그죠? 엄청 큰 것도 안 했네요. 오늘 유신도 많이 올라갔나? 어제 많이 올라갔죠. 유신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봤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부터. 놓친 거니까 놓친 건 안 아까워가는 걸로. 일진전기도 덩달아 강하네, 그죠? 광명전기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재룡전기의 접근이 전기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죠. 30분 단위까지 걸린 것 같아요. 재룡전기가 10분이 아니라 30분 단위까지 걸린 것 같아요. 30분 단위. 이게 설문조사 만들기가 있는데 멤버님들 설문조사 안 하고 할까요? 이대로 쭉 진행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편집을 해야 돼서 한번 쉬었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들고 있는 분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멤버님들하고 저희하고 산 종목이 전체도 월봉 바닥에 있는 게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믿고 참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다 그렇긴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비중의 50% 정도, 한 종목 정도는 월봉 바닥에 있는 걸 사놓고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재룡전기처럼 다 이렇게 가요. 가는데 지금 시장이 원체 안 좋아서 밀리는 것 뿐이고, 재룡전기는 어차피 그동안 시장보다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짬내서 건설 좀 볼까요? 건설주들이 네온시티 관련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좀 살아나고 있죠, 그죠? 범용관형 강하네, 이 친구. 이속동은 여기는 갈 것 같아요. 240일선까지는 갈 것 같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추세전환 해놨어요. 제가 이게 추세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범용관형도 역시나 5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 60선까지는 가요. 6,200원까지 보이긴 하고, 삼성물산은 그냥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이 친구도 원체 월 바닥권인데다가 대형주니까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돼, 이 친구도. 밀려도 일일비하지 마요. 현대건설은 삼성물산하고 약간 틀려요. 월봉 위치가 좀 틀리긴 한데, 일단 5주선 깨면 안 돼요. 아슬아슬 붙어 있는 거고. 대우건설은 좀 안 좋은 뉴스가 났더라고, 아침에. 급락을 했는데, 여기 저항선이죠. 틀려요, 위치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꾸준히 관심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20겨선 안 깨야 되니까 20겨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깨면 손절해야 돼.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깨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건설기계들도 조정 받고 있죠. 야, 현대건설기 엄청 좋았었는데 이걸 여기도 60겨선. 현대건설기계는 5개월 선이 오면 살만해요. 깨면 손절해야 되는데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KH건설이 계속 밀리네요. 여기서 깼나? 깼네, 이 친구.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잠깐만. 1050원. 아니. 970원.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가격이 1000원. 딱 깼네, 지금. 970원까지 오겠구나. 급변동이 심하죠, 이 친구. 이전 바닥까지 기다려 봐야죠, 뭐. 여기서 다시 안 깨면 또 반등할 수 있어요. 이 자리 잘 보고 계세요.